BTS가 한국어 곡으로 사상 처음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는 30일 BTS의 신곡 라이프 고즈 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이어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라이프 고즈 온은 BTS가 새로 발매한 미니 앨범 B의 타이틀곡으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위를 차지했던 다이너마이트는 영어곡이었고 한국어로 부른 세비지 러브도 1위를 한 바 있었지만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한국어로 부른 곡이 정말 믿기지 않게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어 노래가 핫100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62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빌보드는 비영어 곡이 핫100 1위를 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의 스피노곡 데스파시토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BTS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라이프 고즈 온까지 1위에 오른 것은 미국 내에서 이들의 인기 기반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는 이를 두고 방탄소년단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취 업적을 의심받았지만 이를 차례로 극복하면서 주류로 거듭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BTS가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에 이어 1위를 차지하자 앨범 차트는 팬덤이 많이 사줘 가능하지만 대중성이 지표인 싱글 차트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하자 이것은 영어로 된 곡이라 가능했다며 한국어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BTS는 이 모든 편견과 의심을 보기 좋게 뒤엎으며 한국어로 된 곡으로 빌보드 1위를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BTS가 잘 되는 것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넘어 중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생떼를 써왔습니다. 중국 언론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입성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등의 성과가 자국 팬덤 덕분이라며 중국 내 팬덤을 향해 방탄소년단을 축하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대학 강의에서 아이돌 그룹 BTS 관련 부분을 생략하라고 요구하며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 BTS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것을 자국 팬클럽 아미가 응원하자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아미들이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쫓는다고 비판하며 자존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중국의 떼쓰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BTS가 한국어로 빌보드 1위를 한 데 이어 그래미까지 수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BTS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열풍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었는데 이번 BTS 한국어 노래 빌보드 1위로 전 세계 한국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교육 독립법인 빅히트 에듀를 세워 BTS가 가르쳐주는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는 BTS의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지역들과 문화를 소재로 한글을 익힐 수 있게 만들고 교재 곳곳에 BTS의 응원의 목소리가 숨어 있어 흥미롭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교재는 한국예대 연구팀이 개발과 감수에 참여해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미국 미드베리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대와 에덱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수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9년 미국에 처음 한국어반이 개설된 지 20년 만에 세계 41개국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한국어 토픽 시험자 수도 140배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BTS를 비롯한 최근 한류 학사는 그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 언어학자는 문화세계 공용어가 된 한국어가 영어의 도전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리 혈통을 가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대 마우타 박사는 최근 호주 인터넷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서 마오리어를 멋지게 만들기, 한류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 부흥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마오리어는 뉴질랜드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토착 언어로 최근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마우타 박사는 한국어를 예로 들면서 마오리어를 되살릴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우타 박사는 한류에 흠뻑 빠진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한국 문화의 힘을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며 한국이 문화적 힘으로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놀라운 한국어 실력으로 재밌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네이트판에 뭐지 해외 새들 한국말 왜 잘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해외 팬들이 한국말로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외 팬은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에 따른 해외 팬은 그 이후로 JYP가 영어 자막을 넣지 않아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러시아 팬은 비속어와 신조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막이나 제대로 되는 번역도 없고 얘는 일 뭐같이 해서 나라도 다른 해외 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어 배웠지. 근데 뭐 고맙긴 해. 제 앞놈들 아니었으면 3개 국어도 영상 편집도 스카이 대학 입학도 해내지 못했을걸. 아주 고맙다야. 이 글이 확산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 러시아인 한국인 아니냐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과거는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K-팝 아이돌이 영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노래하며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그룹 샤이니키가 영어로 소통을 요구하는 팬에게 일침을 가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키는 지난 10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해외 팬이 영어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키는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워.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응수했습니다. 키는 어릴 때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고 학창시절 특기가 영어라고 말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만 팬들과 소통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팬들에게 영어를 써달라는 요구에 키는 당당히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국 아티스트를 좋아하려면 본인이 먼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너무 멋있다. 맞는 말이다. 아티스트 좋아하면 자기가 배워야지. 영어만 세계 공용어라는 생각 좀 버려라. 는 등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TS는 한국어 노래로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또한 최근에는 리더 RM이 미술관을 찾는 행동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BTS의 리더 RM이 미술 전시장을 찾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내를 넘어 전세계 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계는 RM이 본 전시와 안 본 전시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술 애호가로 소문난 RM은 평소 미술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고 밝히며 빠듯한 스케줄 속에서도 올해 거의 매달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RM이 찾아간 전시장은 팬들이 트위터 해시태그를 통해 알리며 이른바 RM 투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RM이 지난달 29일엔 한글 특별전 기억의 순간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문자 이전에 원초적 조형을 드러낸 이우환과 최병수의 현대미술부터 훈민정음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노비 상계 문서와 한석봉의 천자문 글씨 등 희귀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BTS는 이미 한국어로 노래하며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기에 이번 전시관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곳의 RM은 부팬으로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한 청년이.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확진 환자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약 4배는 많다는 논문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이 같은 주장이 홍콩대 연구진에 의해 국제적인 의학 저널인 더렌시스에 지난 21일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0일 현재 치료 중인 현재 확진자가 54,96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후 수정을 통해 도입한 확진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이 숫자는 무려 23만 2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4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홍콩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건 중국 정부가 확진자 분류 방법을 계속 수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까지 모두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해 7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홍콩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감염으로 분류된 비율이 7.1배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제2차 가이드라인이 4차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면서 감염자 비율은 2월 8일 대증가했으며 제4차에서 제5차 가이드라인으로 수정되면서 감염자는 4.2배나 늘었다. 제5차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5일 발표됐다. 5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임상학적인 진단과 핵산 검사 모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5차 때부터는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확진자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분류 방법을 수정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이 5차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적용됐다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월 22일의 경우 당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5만 4,965명이 아니라 23만 2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느슨한 확진자 분류 방법이 커다란 차이를 불렀다는 이야기다. 홍콩 연구진은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감염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오판 세계는 왜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가? 화살은 중국을 향한다. 사라진 듯 보였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코로나 원조, 코로나 외교도 소용없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희생자와 감염자, 경제적 충격의 세계 각국은 이번 사건의 근원을 생각했고 중국을 떠올렸다. 중국, 너희들이 책임져.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이 공들이는 아프리카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시 주석의 의도는 분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코로나19 혼란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던 그였다. 하지만 긴급한 봉쇄령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러자 국외로 눈을 돌렸다.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전 세계에 원조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의 손을 내밀었다. 중국몽 시전의 루트였던 1대1로는 보건 실크로드로 포장됐다. 중국은 방역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 방역 제품을 1대1로에 실어 보냈다.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겠다. 미국이 갖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코로나 외교는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코로나19 발현국에서 글로벌 방역의 리더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한판 뒤집기였다. 인민들에게 강한 영도자 이미지를 심는 것도 시진핑이 노린 정치적 속셈이었다. 그런 시 주석의 의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의 원조를 반기던 유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일 일간 빌드지 편집장은 17일 공개 서한을 통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 중국은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까지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만큼 천진난만하게 굴지 말자고 지적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과 관련 바이러스 발생 등을 포함한 내용을 매우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프랑스와 영국 외에도 아프리카 20여 개국 이시 주석의 중국이 위선과 자만심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유럽으로 향한 가짜 원조 물품, 분노 촉발의 직접적 이유.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낸 마스크와 진단키트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지 않거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이 준 구호 물품을 돌려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럽의 중국 원조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 의료 장비와 물품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유럽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코로나를 틈타 지정학적 문제 야기. 시 주석의 코로나 원조는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봤던 유럽엔 껄끄러운 행동이었다. 디플로맷은 유럽 엘리트와 대중에게 중국의 부상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었다며 코로나 원조로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달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치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미국도 자극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해상훈련을 한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 일대 항구에 발이 묶인 틈을 타버린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미국과 유럽에게 코로나를 틈타 중국이 국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심어주었다. 한때 중국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던 트럼프는 지금 연일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아시아 혐오 반대 중국, 외국인 혐오 스스로 일으켜.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다. 최근 광둥성, 광저우시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이다. 아프리카인이 다수 거주하는